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색하다가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 네.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멀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1일 확진자가 최대치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기대감을 품고 백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더 길어지면은 조금 타격적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경기 부양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고요. 역시 더 나올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이미 만스닥이라고 해서 10,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다우존스도 어느 정도 저항대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기다리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높은 고위직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약간 조정폭을 좀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눌림목 매수를 가져가는데 그 눌림폭의 깊이를 죄송합니다. 분할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더라도 역시 경기 부양책들이 아직까지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다시 재차 지지력을 보여주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저 밑에 깊은 나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조정폭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내려올 경우에는 2,000포인트 아래쪽에 한 1,950포인트 라인 근처에 왔을 때는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번에 다시 재차적으로 상승을 좀 시장 분위기가 가져간다. 제가 봤을 때 실적주 위주의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3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고 기존 과거에 오랫동안 얼매했던 종목들을 조금 청산하고 새롭게 시장에 조금 매수 관점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꾸 매도세를 매수를 들어올 때도 있고 매도세를 보여줄 때도 있는데 현 시점 자리에서는 매수는 짧게 들어오고요. 매도 관점을 꾸준하게 좀 가져 들어오는 말 그대로 매도가 조금 우위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자리대를 큰 폭으로 확산의 영역보다는 좀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만 아래로 떨어지기보다는 좀 유지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좀 더 타이트하게 지켜보고 시장 큰 틀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좀 대응까지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연기금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지만 연기금이 여기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매수세를 전환해서 위쪽으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재차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부터는 실적주 쪽으로 좀 많이 보시고 바이오 쪽에 기대감을 가져갔지만 그게 올해 2분기 실적에 나타나지 않으면 좀 청산하는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코로나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큰 하락이 아니라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짚어주셨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2,3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실적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연기금의 수급 흐름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한번 날려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방송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 2200포인트를 뚫질 못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최근에 2200포인트를요 1포인트 가량씩 자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나 싶지만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지금은 급등락을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유동성과 뿐만 아니라 로빈후드라든지 부추 또는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의 동학 개미운동 등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다. 유동성의 힘이다.
그것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양적 완화의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양적 완화는 개인들에게까지 돈이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이 갑자기 국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돈이 생겨서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들이 갈 곳이 없었다가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까 또는 유튜브에서 많은 컨텐츠에서 뭐 기회라고 하니까 뉴스에서 언론에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주식해야 돈 번다고 하니까 공모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청약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가 모아놨던 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착각을 하고 나오고 있는 유동성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다시 이야기해드리면은 유동성을 풀어서 생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2015년까지 진행이 됐던 약 10년 동안 진행이 됐던 양적 완화라는 정책 때문에 그것이 나왔던 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다가 2015년 이후로 자산 긴축으로 돌아섰었죠. 그렇게 되면서 약 3년가량 자산 긴축 정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때부터 다시 또 금리 인상 시기로 조금 돌아서면서 양적 완화의 기조를 살짝 보여주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겠다. 제로금리다. 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로금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뿐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동맥 경화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동맥이 막혔을 때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그 앞에 돈자를 붙어가지고 돈이 풀려 나왔는데도 나오질 않고 있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자금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금들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금시장 여러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행은 맡길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자금들의 특성은요. 투기라는 그런 습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된다 싶으면은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약주, 공모주 쪽으로도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고요. 유상증자 한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받으려고 하고요.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사놓고 보려고 합니다. 우선주라고 하면은 뭔가 우선되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에 사시게 되고요. 5G 좋다고 하니까 또 사시게 되고요. 코로나19 치료제 우와 저기 돈 벌 거야 라고 사게 되는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에 계속 달려붙게 되는 그런 자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원래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신풍제약의 흐름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될 내용인가 라고 하면은 찬찬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야 저거 더 올라가야겠지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사주지 않는다면은 저 종목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올라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지 않는다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사주질 않는다면은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과연 비싸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는 비싸게 파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싸게 파는 사람, 매도하는 쪽이 되고 싶으실 텐데 매도하는 쪽이 되려면 역시나 싸게 샀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싸게 사지 못했다는 말은요. 결국 비싸게 팔 기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 비싸게 파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혹여나 비싸게 매수하시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횡보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상담 방송을 하는 도중에 보시면 최근 한두 달 동안 상담 내용을 보시면 며칠 전에 샀어요. 일주일 전에 샀어요. 한 달 전에 샀어요 하시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하면은 일주일 됐어요. 2주일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어요. 3개월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눈먼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 제 돈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돈은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그들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뭔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요.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장세고요.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장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과 같은, 지난 4월과 같은 이런 상승세가 나올 것인가, 그림은 이 상승세와 비슷할 수 있지만은 실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때는 과하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장된 종목들의 대다수가 가격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가격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옥석 가리는 게 쉽지가 않다, 매매 기법을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방향성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상승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고가에 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공부를 하고 좀 더 내가 지식을 쌓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과하게 투자금을 늘리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현금화를 계속 외쳐왔지만 그 현금화를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더 이상 더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고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해결하고 나와서 다음 시기, 다음 열차를 타자라는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크게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더 큰 돈을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 돈 번다는 소리에 혹하지 마시고 내 중심을 잡고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 나의 실력을 생각해서 내 분수껏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2200을 돌파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돌파하게 되면은 드디어 간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방송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경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보분들이 돈 벌기 쉬운 시장은 가격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저가에 쓸어 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그때가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더라도 그런 기회만 잡을 줄 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냄새를 좀 맡을 줄 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를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200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상승세지만은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리고 2080을 무너뜨려야 하락이기 때문에 2080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하락이라고 단정 짓지도 마라.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내 실력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